상장 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최근 상폐 위기에 처한 곳이 좀 몇 군데가 있죠. 좀 거래 정지도 좀 돼 있고요. 딱 요 시점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주식 시장에 1년에 몇 개 종목이 상장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한 5, 60개 기업이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됩니다. 그렇게 많이 돼요? 네네. 그리고 상폐 기업이 해당되는 기업들은 대략 20개에서 30개 종목이 상폐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3, 40개의 기업들이 남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이유는 나쁜 기업들은 걸러지고요. 좋은 기업들이 계속 수혈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고 보통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선정하면서 종목을 선정하면서 가장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내 종목이 상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의 오늘 주가 흐름이 보다 이제 하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건데요. 제가 딱 찍어서 어려운 부분 말고요. 좀 쉽게 요 해당 기업을 피해가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폐 해당되는 대상 요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최근 내에서 3년 이상 영업 적자가 났던 이 기업들은 대략적으로 상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특례 적용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3년 연속해서 적자 규모를 이뤄내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 3월, 4월, 5월까지에서는 종목을 좀 회피하는 이런 측면으로서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한 지난해 누적된 종목들까지 포함돼서 한 35개 종목이 되는데요. 이 중에 제약바이오 기업이 한 7개 종목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한번 걸러졌고요.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들 내용으로 하락률이 가중되는 거는 좀 과도한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이 흐름이 지나가고 나면 재상승의 흐름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재무주고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다시 흐름에 최근까지의 상승 흐름을 진행했던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감사 의견 거절 받은 회사들이 이미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좀 다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답이 없는 건가요? 일단 감사 거절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 가능성이 이제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김대중 교수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부실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을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투자할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감이 좀 커졌다가 이제 기사회생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가 해당 종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상장 관련된 기업들이 거래소에 이제 이의 신청을 제출하고요. 일부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기업으로 보면 휴에멘시나 큐리언트,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 중단 이후에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그 거래가 정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당 종목들의 대부분들이 지금 그 이전 정도의 주가 회복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무효를 받아서 이제 기업이 이제 회생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장 폐지 관련된 사항이 일단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 정지를 통해서 이제 황금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거르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제2의 주도주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주가의 탄력도 좋았고 좋은 소식들도 많았고 일부 이제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데 안 좋은 뭐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도 있겠지만 사실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서프라이즈가 또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휴젤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이죠. 제약바이오가 유독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수급을 빨아가면서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를 어느 정도 덜어내는 그런 과정이 시장에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만약에 장후반까지 제약바이오가 밀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저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 휴젤 같은 기업은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도까지 뭐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해외 매출로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로 미용용으로 용도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치료 용도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용으로서도 이 보톡스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휴재를 2분기 때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기업으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기업들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이거는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미국에서도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감사를 있습니다. 조심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권 금리가 오르는 원인이 뭐냐? 네. 우리가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그러면은 성장주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테크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 혹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런 전망치가 수정이 되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또 지난 12월부터 바이오주가 쭉 반등을 했는데 그때 파월이 FOMC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금리 인하 할 것이다. 피벗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유가도 반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은 성장주는 조금 이따 가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러면은 수급이 옮겨갈 만한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라는 큰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수급이 꼬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이오에 내가 올라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나간 재료에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간 좀 많이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오늘장 주가를 좀 한번 볼까요? 그동안 이제 이름처럼 천당에만 있을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주가 연이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6%대 하락세. 지금 최근에 미국 관련해서 이제 특허 침해 피소설의 주가가 좀 출렁였고 이 피소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동안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관련 제품에 대해서 특허 침해가 있다라고 해서 어제 오늘 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투자할 때 기준을 제가 한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앵커께서는 동아제약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동아제약이요? 네. 동아제약 바카스죠. 아, 바카스가 동아제약. 동아약품은 개보린. 아, 비타오백만 네. 좋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삼진제약은 개보린. 아, 그렇죠. 비타오백은 광동제약인데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딱 어떤 제약사를 얘기하면 특징적인 제품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그 기업 이름을 말했을 때 기억 나는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삼천당제약. 뭐가 있어요? 주로 안과 관련한 그 눈물약이라든가 관련 안약. 내용들의 안약들에 대한 이제 제품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최근 주가 흐름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HLB의 주가가 먼저 선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장 아래꼬리를 좀 달고 있거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내용으로 어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최근에 새롭게 발현된 내용이 아니고요. 지난 2022년도부터 계속 이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중간 이런 내용들이 발현되면서 주가를 출렁출렁하게 하는 내용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크게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먹는 인슐린
그다음에 아일리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승계와 어느 정도 맞물리되는 형태로의 바이오업종 흐름에서의 올 한 해 주가의 상승에 대한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부 재료가치 노출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HLB의 주가 흐름이 아직 완전하게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주가 악재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추격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구간에 들어왔을 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추세적 하락으로의 전환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유자 관점에서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지점입니다. 네, 쌈바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그래도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빨간불을 켰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아쉽게도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요거 차트 모양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밀리고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이 한 두세 달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그렇게 보면 돈을 못 법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돈을 못 버는군요. 네, 고점에서 밀리고 네. 고점에서 밀리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네. 우리가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밀려서 지금 어디냐 60일선입니다. 아. 60일선에서 그래서 어제도 양봉을 그렸고 오늘도 양봉을 그리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장 큰 이슈가 어찌 보면은 중국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어찌 보면은 장기적인 호재로 이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지금 송도에서 계속해서 증설이 되고 있는 그러한 추가 캐파가 당장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다 쌓인다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제약바 저도 한 말씀 좋습니다.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그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이제 두 분의 고수의 의견이 좀 엇갈렸던 게 뭐냐면 김대중 고수님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포커스를 뒀고요. 그리고 아까 테이버 고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반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좀 달랐죠.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가 연기된다라는 부분이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분명히 된다라는 거죠. 그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너무 강하게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겠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향후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금리 인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이제 금리와 연동된 성장주 섹터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성장 섹터는 금리가 낮아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금리가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대 수준에서의 금리가 5%까지 올라가서 5%가 4%로 내려왔다고 해서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환경이 만들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 섹터는 이제 금융 비용 부담에 대한 성격 때문에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 주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차입 비용이 1%에서 100만 원일 때 5% 가서 500만 원의 부담으로 가중됐습니다. 이게 400만 원이 된다라고 해서 4%로 내려간다라고 해서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수준에서 미국의 4%에서 4.35까지 지금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 네. 이런 부분이 성장 섹터에 대한 하락 요인으로 발현됐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 내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정받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주가는 항상 상승하고 조정받는 과정에 일정의 궤도를 그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에서의 흐름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특히나 이제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지 무조건 괜찮다, 버릴 영역 아니다라고 해서 버려야 될 종목도 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입니다. 3년 연속 영업 손실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 임순재 고수 부실 종목은 거르자. 이재규 고수 또다시 옥석 가리기. 테이버 고수 실적주는 재미없고 테마주는 무서운 섹터. 공부한 만큼 수익이 쌓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제 공부하자, 쉴 때 공부하자 이런 얘기인데 공부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공부하시죠. 오늘은 수급 공부 3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